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눈의 오토포커싱 기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좋은 걸 쓰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너무 비싸고 해서 적당한 걸 샀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토포커싱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오토포커싱이 확실하지 않으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몇 초지만 바로 이렇게 팍팍 오토포커싱이 되지 않으면 보십시오, 이렇게 좀 안 되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토포커싱 기능이 좋은 거 무조건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소니를 샀는데 눈에도 오토포커싱 기능이 있어요. 눈은 고사양의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체를 딱 봤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딱 맞춥니다. 가까운 걸 보면 또 그거에 맞추고 조절을 하죠.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따다닥 맞춘다. 완전 전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따다닥 맞춥니다. 카메라가 마치 오토포커싱을 하면서 띠디딕 맞추듯이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추듯이 눈도 따다닥 맞춘다 이거죠. 그런데 카메라의 오토포커싱 기능이 좀만 느리고 이래도 짜증이 나고, 그거는 인식을 하면서 정작 우리의 눈의 오토포커싱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제 친구 10몇 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죠. 그래서 1.0은 나옵니다. 최하 등급의 난시력 1.0이 나오는 것이죠. 최상의 1.0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오토포커싱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아예 0.1, 0.2 이 정도가 나오면 오토포커싱 기능 작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눈이 그냥 뿌옇게 안 보이는 갑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눈이 덜 피곤하죠. 0.9나 최하 등급의 1.0 그런 상황이면은 조금만 더 하면 최상이 될 것 같거든요. 오토포커싱 기능을 계속 시도를 합니다. 띠디딕 시도를 한다고요. 하루 종일. 카메라의 오토포커싱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못 맞춰요. 배터리가 계속 닳아지겠죠. 하루 종일 띠디딕 맞추니까. 그런 것처럼 눈이 하루 종일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피곤해지죠. 눈이 눈물이 나고 막 찔리는 것 같고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몸이 약해지면 에너지가 빨리 닳아지겠죠. 그러니까 눈이 빨리 피곤해진다. 수술을 하고 1.0이 나와도 최하 1.0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면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고 에너지가 빠지면 눈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어서 그걸 참고 넘기는 거지, 눈은 손상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멍이 들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눈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정작 들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올지 모르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나 어떤 안질환이 생길지 모른다. 눈의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게 생길 확률이 더 커지겠죠. 오토포커싱 기능이 정확하게 내 눈이 되고 있는가, 이걸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상 1.0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명하게 안 보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도 1.0이 되어야 정확하게 딱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오토포커싱 기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최하 1.0이나 0.9만 돼도 오토포커싱 기능이 되지 않으니까 물이 끓지 않는 거예요. 100도가 안 되니까. 금한사, 안경사들은 100%를 추구하는 겁니다. 99.999%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100%는 현실 세계에는 없는 거니까요. 내 눈이 지금 문제 없나, 오토포커싱 기능에 문제가 없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됐을 때 눈이 피곤하냐, 뭔가 눈이 이렇게 되냐, 눈이 찌르는 것 같냐, 눈물이 나냐, 약간 좀 덜 보이냐,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냐, 그런 상황에서는 참지 말고 바로 내 눈이라고 하는 카메라의 오토포커싱 기능을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99.9999%를 추구하는 기술의 정점에 도달한 금한사, 안경사를 만나는 것이겠죠. 이 오토포커싱 기능에서는 난시 각도, 한두 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두 도수 정밀 검사를 해내는 안경사, 금한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99.99% 마지막 부분을 잘하는 기술자가 최고 아닙니까? 안경사, 금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마지막 한 도수, 두 도수 이걸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눈이 그때그때 마지막 한 도수 이런 거는 수정체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6개월 단위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쫓아가면서 깎고 다시 도두고 하냐고요. 그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상 1.0을 추구하려면 그게 안 돼요. 지난 시간에 고도근시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8디옵타, 마이너스 10디옵타 이런 사람은 수술을 하고 안경을 쓸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드렸지만 최상 1.0을 만들려면 칼을 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레이저도 레이저 칼이잖아요. 결국은 각막에 칼을 댔다는 것은 각막에 미세한 손상이 가해졌다는 것이죠. 허용 가능한 손상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최상 1.0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허용 가능한 손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상 1.0이 잘 안 나옵니다. 그만을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